애초에 나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운동선수한테만 가능한 거 아닌가? 정말 노력하면은 모든 것이 정말 저 사람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라는 게 너무 의심스럽고 이상한 거예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삶이 나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이거 무슨 자기계발 책에 나오는 자기계발 책 제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그 반대급부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삶이 나아진 상태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좋은 직업을 갖는 거, 또 건강해지는 거, 뭐 이런 상태들, 각자만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상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좀 약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한 상태? 조금 평온한 상태가 삶이 나아진 상태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대단히 직업적인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나의 상황보다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덜 우울하고 아 그러면 나아졌다. 내 삶이 괜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삶이 나아진 상태에 대한 기준이 약간 남들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거의 지난 5년간 이 우울증 그리고 이 식이장애 뭐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약간 극복을 해보려고 또 이 타고나기를 약간은 예민한 성미를 타고난 이 성격 자체를 좀 극복을 해보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좀 불안정한 마음 상태, 우울감이 올라오는 그런 감정 상태 이런 것들로부터 저 스스로를 좀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제 마음과 제 신체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어요. 그게 제 삶에서는 1순위로 제일 중요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갖는다, 또 어떤 성취를 이룬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그냥 이렇게 생존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살아서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그 정도로만 살아도 잘 사는 거 아닌가? 정도의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저 스스로를 열심히 보호를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나아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 평온한 상태. 예전에 나보다 덜 불안하고 덜 우울한 상태? 그냥 좀 가끔씩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면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거의 5년 가까이 제 삶을 관리하고 제 신체를 관리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나아졌는가? 정말로 예전보다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고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아,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또 지금 닥친 새로운 슬픔과 새로운 우울을 견디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예전의 슬픔과는 다른 슬픔이겠지만 지금도 나는 또 다른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해, 아,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어도 쉽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쉽게 뭐가 치유되고 뭐가 휙하고 마법처럼 바뀌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거의 20살 초반부터 그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제 삶을 보호하는 것, 저를 지키는 것,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삶의 제일 순위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도 내가 내 지금 심리 상태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걸 먼저 좀 생각해보게 됐다고 할까요? 뭔가가 소진되어 버리는 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저를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를 쥐어짜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내가 나에게 어떤 수치심과 불안감과 우울감 같은 거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것을 느끼는가를 계속 물어봐주고 그렇게 저의 치료사처럼
어떤 정신 상태의 문제들을 파악해주는 치료사처럼 저를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애지중지 이렇게 한 몇 년을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상태가 나아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2년 전 정도부터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다들 우울하면은 운동을 해라. 우울하면 뭐 운동장 뛰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가 그거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몸을 움직이면 조금 이 불안감과 우울감이 털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고 10km 마라톤도 나가고 하프 마라톤도 나갈 만큼 달리기 정말 열심히 했고요. 한창 할 때는 매일매일 뛰기도 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달렸었어요. 막상 달릴 때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완전히 내 삶이 정말로 회복되고 다시 재생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만큼 달린다고 해서 모든 우울이 다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한 거죠. 달리기 말고도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약간은 나의 삶을 조금 평온하게 한다는 걸 알게 돼서 뭐 운동들, 다양한 운동들, 수영부터 시작해서 크로스핏, 요즘은 테니스도 하고 헬스도 하고 정말 다양한 운동들을 하면서 내 몸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움직이게 하고 나를 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도록, 인지하도록 저를 계속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운동이 정답이라고들 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게 나의 감정 상태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많이들 말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3, 4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운동이 익숙해지고 저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정말 매일매일. 언제는 달리기도 하고 언제는 헬스를 가기도 하고, 아무튼 결국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안 불안하냐? 안 슬프냐? 안 우울하냐? 너의 삶이 완전히 평온하냐? 하면 전혀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 병을 계속 앓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예민하고 그 성미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성미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운동을 하나 한다고 해서 바뀌고 이렇게 부친 게 뒤집듯이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또 많이 느꼈고, 운동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삶이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마다 나를 끌어올리려고, 나를 바깥으로 꺼내주려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어요. 뭐 이를테면 저는 요즘 매일매일 기록을 하거든요. 매일 노트 테이킹을 하는데, 그 노트 기록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내가 너무 무기력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노트 기록을 하면서 내 하루하루를 기록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 삶이 꽉 막히고 뭐 늪에 빠진 것 같고 답답한 기분이 들고, 그런 순간들마다 저는 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니까 저를 단단하게 지지해줄 만한 저만의 그 땅 같은 것을 계속 만들고 찾으려고 했었고 노력했어요. 5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최근에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기분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오랫동안 느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삶을 잘 굴려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일이 아무래도 남들이 말하는 그런 전형적인 회사원과 같은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 불안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느낄 법한. 그런 감정에 매우 깊이 매몰이 되어버려서 절벽에 떨어져서 위로 못 올라올 것 만큼, 그만큼 정말 많이 우울했고 불안했고 많이 슬펐어요. 굉장히 사소한 어떤 한 문장에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댓글, 사소한 악플을 보더라도, 뭐 악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악플을 보더라도 이게 막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해진 거죠. 저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언제는 참 상태가 좋은데 또 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좋아졌다고, 내 상태가, 그리고 내 감정적인 그 안정성이 많이 올라왔다고,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오만했다라는 생각까지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했듯이 제 삶의 제1의 목표를 나를 케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잡고 살아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5년 동안 노력을 했으면은 나아져야지, 결과적으로 좀 달라져야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노력을 해왔으니까. 근데 정말로 노력한 사람, 정말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나를 잘 케어하기 위해 애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게 과연 정신적인 질환에만 국한되는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100일을 노력하면 어떤 사업체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일 노력하니까 뭐 시험에 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환상이 아닌가? 정말 노력하면은 모든 것이 정말 저 사람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라는 게 너무 의심스럽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자기계발 서적들에서 하는 얘기는 물론 저도 자기계발 서적 종종 읽기도 하고요. 그런 관련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즉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좀 회의감을 느끼는, 노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에 보면은 저게 진실이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달리기를 해보세요. 우울감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어떤 성공한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마치 전 뒤집듯이 휙 하고 결과가 바뀌는 듯한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라고 하는 릴스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보여지는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하듯이 부침개 전 뒤집듯이 이렇게 사람이 막 뒤바뀌는 거야, 한순간에. 그게 말이나 되냐는 거죠. 5년 동안 이렇게까지 열심히 나를 바꿔보려고 했는데도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 뒤집듯이 막 이렇게 사람이 바뀌냐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타고난 기질이 사람들은 서로 다르고, 타고난 부모가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 백그라운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노력을 하면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계속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유해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타고난 감정 상태가 있고, 자기가 타고난 뭔가를 습득하는 능력이 있고, 학습 능력이 있고, 또 타고난 의지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가정 안에서 습득되어 온 것일 수도 있고, 정말 그냥 개인 자체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걸 수도 있겠죠. 이것은 잘 알 순 없지만, 아무튼 개인들은 다 너무나도 개별적이고 서로 다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다르고 다채로운 존재들. 근데 어떻게 이 존재들이 정말 노력이라는 것 하나만 하면은 다 똑같이 성공하고, 다 똑같이 성취하고, 다 똑같이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노력이라는 건 너무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측정도 안 되고, 뭔가를 이렇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노력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 각자가 다 자신의 상황 안에서 자신만의 최고의 상태, 최선의 상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개인의 최선의 상태가 다 괜찮고 멋진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질 때 사람들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편안한 상태가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랬어요. 우울증이 낫고 불안장애도 낫고 그렇게 깨끗해진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랬는데요. 그게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었을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건 거죠. 온전히 나아진 삶,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환상의 나아진 상태를 저는 계속 쫓고 찾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번의 어떤 늪을 겪고 나오면서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아지는 상태를
너무 그렇게 염원하고 쫓아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안에 어떤 한 줌의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다 끌어안고 그것들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뻔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멀리서 보기에는 완벽하고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모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특질일 수도 있겠다. 과연 평온한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평온하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환상적인 존재가 있긴 할까? 그리고 그 존재가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닌 거죠. 그럼 나는 그냥 이런 나를 그냥 견디면서 얘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한때 어땠냐면요. 내가 평온한 상태가 안 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것들에서 찾았어요. 뭐 이를테면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면 지금과는 좀 다르게 평온해지겠지? 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그게 아니라면 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작가로서 내가 명성을 떨치게 된다면 내가 지금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취에 과몰입했던 시절도 많았어요. 지금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되면 내가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도하게 제 성취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저는 또 그 상황 속의 괴로움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이게 나의 뭘 능력치를 올려주나? 이게 나에게 뭘 주지 도대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것인지라는 실존적인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랑 좀 안 맞았던 거죠.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엔 내가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되더라도, 그리고 또 엄청 좋은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나는 결국 또 다른 고통 속에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냥 지금의 고통도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가 10만 유튜버가 꼭 돼야지? 같은 목표 있잖아요. 성취지향적인 목표를 최소화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그닥 바뀔 수 없는 이런 나라면 그럼 이런 나를 관리하면서 이런 나를 잘 케어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의 목표를 낮게 잡고 나의 욕망을 차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바라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생각 안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너가 지금 너의 욕망을 거세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스스로에게 이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신적으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결과인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럼 나는 5년 동안 뭐 한 거지? 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결과를 중시하게 되면은 어떤 파격적인 딱 보여지는 결과, 어떤 것 어디 취업, 10kg 감량 이런 결과를 딱 보여주게 되면은 소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일상적 노력들이 소외되는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변화가 없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뭘 변화시켜야 된다고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SNS,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분들은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지로 보이기에 유튜브라는 콘텐츠 안에서 그리고 또 SNS, 인스타그램 속의 이미지 속에서 뭔가 건강하고 바르고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SNS에 올리는 이미지들은 그런 거니까요. 누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겠습니까? 다 나은 다음에 짜잔 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공유하죠. 지금의 저처럼요. 그러니까 SNS 믿지 마셔라 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업로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잘 업로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가짠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SNS에 뭘 올릴 때는 항상 행복한 것을 올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좋았던 거, 여행지에서 맛있게 먹었던 거, 막 이런 좋은 것들을 올리는데 그건 너무너무 찰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찰나에 행복했지만 나 지금은 누워있는데,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우울한데 근데 내가 이 행복한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걸 올리는 건 나를 속이는 일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다까지 과몰입을 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행복한 모습을 전시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 웃기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SNS와는, 인스타와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올리게 되었어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선을 확실히 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기도 하고 가끔 행복하기도 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울한 사람이니까 가끔 행복한 그 반짝반짝한 흔하지 않은 그 순간들을 이왕이면 기록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저거는 정말 행복한 찰나라는 거. 그리고 그 속에는 수도 없이 그 더러운 것들, 더러운 마음들도 많이 있다는 걸 다 알 텐데 그게 너무 자의식 과잉이었던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좀 극복하고 내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사람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가끔 행복한 순간들 전시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 이야기만, 제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인스타그램 속에 누군가를 부러워할 일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일도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사실 속에는 어떤 내면의 고통들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 어떤 사람을 동경하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거기 그런 마음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꼭 나를 넘어서야 할까? 라는 생각도 해요. 애초에 나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운동선수한테만 가능한 거 아닌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나를 넘어서라고 하는 요구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요구들이 고통스럽게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항상 저를 넘어서려고 노력했어요. 더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딱 견디는 것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 그냥 그렇게 견뎌내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그 견딤 자체가 저는 노동이었고 노력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결과를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나를 넘어서는 그런 스포츠적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모든 일상적인 사람들이 다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를 넘어설 필요 없다는 얘기를 뭔가 하고 싶었어요. 이 카메라를 켜고 그냥 그 자체로 그걸 견디면서 아무튼 나 스스로를 견디면서 사는 것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객관적으로 내 삶의 문제점 같은 것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는 뭐 늘 있겠죠. 늘 하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도대체 뭔가 이게 왜 안 바뀌나 운동으로도 안 바뀌고 노트 테이킹 뭐 이런 걸로도 안 바뀌고 심리 상담을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뭐가 어려운가라는 것을 저는 계속 성찰을 합니다. 자아 성찰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아질까라는 것을 좀 반성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저도 더 나아지고 싶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약간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다들 나아지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살고 있다. 다들 힘들다. 다들 그냥 그런 대로 견디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